예, 항상 우리 국회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반갑기까지 합니다. 바로 오늘 9월의 첫날이죠. 오늘 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스튜디오에 네 분 모셨습니다.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시죠. 여상원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연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참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꾸준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국회는 아주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제였었죠. 이게 어제였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뭐 그렇게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20대 국회도. 예.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서영우 소장님? 네, 저는 뭐 예고된, 의도된 파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문회도 그렇고 오늘 국회 개회식에서 그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뛰쳐나간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 국회에서 만약에 성과를 내서 민생국회가 된다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당도 잘하면 기회를 줘야 된다. 즉 정권을 바꿔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번 국회를 파행으로 그리고 얼룩지게 만들어야지만 정쟁의 대결의 장이 돼야 고정지지층, 보수층과 그 진보층의 근데요, 여야의 대결로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바라는 건 아닌가? 그 의도는 전 모르겠고, 근데 야당도 아주 발언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거기에 좀 말려든 감이 좀 제가 볼 때 아주 초선 의원들도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예. 근데 지금 말씀이 여당이 일부러 그렇게 음모론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야당이 있죠. 네. 이때까지 그런 걸 많이 겪었으면 안 말려드려야죠. 야당도 지금 하시는 거 보면요. 뭐 여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거의 못지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 소장님 참 야 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요, 네. 이게 웃기는 게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검증이 2차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는 문제로 삿대질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서 소장 말이 맞는 게 예. 지금 그 조윤선 후보도 예. 지금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이 만만찮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조윤선 후보의 검증보다는 여당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 청문회를 다른 쪽으로 본질 외의 걸로 몰고 간다는 느낌을 만일 여당이 그 퇴장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일국의 장관을 갖다가 검증하는 자리인데 장관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그리고 말꼬리 잡기 예. 한성교 그랬다고 막말이라 그러고 사과한데 그게 사과냐 쇼하지 마라. 이게 과연 근데 닥치세요 이게 존댓말이겠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돼요? 예? 존댓말 같은 막말이 그러니까 막말성 존댓말이죠. 막말성 존댓말인 거죠. 예. 근데 고성 막말 인사청문회가 이제 되면서 최대 수혜자는 조윤선 장관 후보자죠. 여기에 파묻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언론의 관심이 고성 막말에 가면서 실제로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좀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뭐 김재수 후보자나 조윤선 후보자나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뭘 하겠느냐, 뭐 농림부 장관 뭐 하겠냐 이런 거보다 부동산, 돈 이것만 묻는 청문회가 됐잖아요. 지금 참 재밌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하나 좀 발전한 게 있다면 뭐냐면 막말성 존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렇게 좀 시간 끌기를 통해서 조윤선 후보자를 간접적으로 엄호하는 뭐 여당의 전략 아닌 전략으로 조윤선 그 후보자가 가장 큰 이득을 본 사실인데 저는 뭐 이렇게 그 본질의 쟁점을 회피하고 시간 끌기로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윤선 후보자가 이 청문회 기간을 잘 활용해서 예. 본인이 어떻게 그런 부를 축적했고 그런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서 오히려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정책의 신뢰도라든가 장관으로서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대목이 같습니다. 조윤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도덕적인 문제고 한데 지금 교통 위반 29건인가요? 예. 저는 그게 오히려 판사 기질이 나오시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미국 같으면요
장관 그러니까 공직자 후보자가 그 정도로 위반을 했다면 그게 지금 우리는 교통 위반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꾸 위반하고 이러니까 그 국민들이 별로 크게 안 보는데 어떤 룰에 안 지킨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룰을 안 지켜버리면요. 예. 이번에 이철성 그 경찰청장도 예.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그랬지만은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29건 위반에 대해서 크게 왜냐하면 문제는 한 달에 하더라고요. 2천만 원 쓴다니까 좀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돈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융계에 있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예금, 채권 다 예. 포함해서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융자산? 3만 명? 3만 명? 예. 그러니까 실제 그 KB 금융기관에서 올해 발표한 걸 보니까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22만 명이래요. 22만 명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을까요? 그건 엄청 많을 거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예. 근데 실제로는 14만 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중에서 22만 명이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또 10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죠. 전체 근데 그 10억 이상 아파트는 또 14만 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훨씬 다른 그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조윤선 후보자 정말 많으신 거죠. 근데 어쨌든 자 근데요 조윤선 후보자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열렸던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재수 인사청문회를 승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후한 임대인을 만났습니까? 용인 지역에는 당시에 많은 물량이 분양돼서 많이 또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거의 전세값이 안 올랐습니다. 그 후보자나 동생분이 명백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못 챙겨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야 한다면 그것이 잘못인 거라는 건 분명하죠. 전혀 몰랐습니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예, 농해수위에서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요. 청문 경과 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는데 부적격 의견이 다수다. 이렇게 일단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늘 있었던 것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황제 전세 의혹과 모친의 의료비 부정 수급 의혹. 이거 두 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 고위공직자가 일단 93평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수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억 7천만 원의 전세를 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의 예금 계좌를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7년간 단 한 푼도 안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93평이 대략 시세를 물어보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한 150만 원 나오는데 1년 해서 그 7년 계산해 보면 약 1억 2,6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도 안 내고 도대체 이 관리비라던가 그 1억 9천에 전세 사는 이 집은 도대체 어떤 특혜 과정에서 살게 된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 그건 모르겠고요. 이분을 좀 알고 싶어요.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니 저도 1억 7천에 93평짜리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1억 9천인가요? 아 1억 9천. 예, 1억 9천에 93평 전세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93평이면 아마 밥 먹으러 갈 때도 전화할 거요. 밥 먹으라고. 예? 그게 자녀가 어디 숨으면 못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문제 예. 사실은 좀 복잡한 사연은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8살 때 문제는, 예. 이혼을 해가지고 예. 근데 지금 말씀이 호적에 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으로는 친어머니 같은데 예, 예. 어떻게 호적이 안 돼 있는지 그게 미스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호적이 같이 안 그거는 됐으니까 가족사에 관한 문제일 수도 예, 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게 예. 의료보험인가요? 그 차상위 계층이라면은 차상위 계층, 예. 차상위 계층 요건이 예. 자녀가 없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지금 그 이렇게 잘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가 두 분이나 되는데 어떻게 차상위 계층으로 돼서 의료비 혜택 받은 게 2,50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분이 상당한 지병이 있거나 왜냐하면 혜택 받은 게 2,500이면 실제 병원비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김재수 후보자 하는 말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안 살아서. 그래서 친어머니 같으면은 어떻게 같이 안 산다고 해서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면 병원 다니시고 어떤 치료를 받고는 잘 알 수 있을 건데 그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분이 그 93평짜리 아파트 말고
88평짜리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서 자기 돈은 10원당 들이고 농협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되팔아서 시세 차익만 3억 7천원을 즉 무일푼에서 3억 7천을 만드는 아주 신묘한 재주를 가진 거 보면 이분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농림부 장관이라기보다도 농민을 위하라고 하는 농협의 특혜 대출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해서 부동산에 상당한 재테크의 귀재인 것 같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라던가 부동산 재벌 장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김재수 장관 후보자는 아주 그 가슴 명심하면서 좀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농협에 대출 받으셨는데 그 굉장히 싼 이자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정도. 일반인들은 집 살 때 대출 받으려면 거의 한 7, 8% 내야 되거든요. 1%의 이자로 대출 받았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공짜로 받아야만이 특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농림부 국장급 정도 되면 농협에 외압을 전혀 안 가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본인은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농협이 네, 영향력을 행사할 금리를 본인은 조정한 그렇게 위치에 있지 얘기를 않았다라고 하죠. 얘기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 원래 전세를 그렇게 싸게 살았던 그 집도 어떤 기업체가 가지고 있던 집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연 기업체와 고위 공무원들 간의 아름답고 훈훈한 미풍양속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러운 일인 거죠. 그 사정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뭐 안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1억 9천짜리가. 예. 아니 근데 900을 지금 올릴 수는 없는 거 사정에서 올렸는데 안 올라갔다고요. 예. 아니 그런 얘기를 예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보도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정에 올려달라는데 어느 임대인이 아니요 반대로 네. 올리겠다 그랬는데 네. 이거 한 번만 봐달라고 아, 이렇게 했다는 예.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올라봤자 2배로 오르겠습니까? 예. 저도 이런 집에 한번. 예, 근데 이렇게 청문회를 보면 늘 이렇게 후보자들이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잘 모른다라는 말하고 송구스럽다 이런 말 두 마디를 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뒤에는 예. 이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청문회는 어차피 오늘 하루 지나가면 끝이니까 예. 소나기 올 때 소나기 피하면 되는 거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임명하면 그만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점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청문회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걸르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젠 매번 얘기해서 얘기하기도 지칩니다. 언제 이런 얘기 안 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